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당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도 검찰의 기소에 대표직을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위의 결정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넘기는 결정 이래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효를 돌리고 중립기호를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당원 80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의 당대표를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80조 2항을 바꿔놨다. 자,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당원 80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조사를 요청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제2항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1항에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늘 비대위는 제1항은 그대로 놔두고 제2항을 이렇게 수정했던 겁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80조 제1항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것으로 기소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존의 윤리심판원보다 정무 감각이 있는 당무위원회로 옮기는 단서 조항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세밀한 수정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언론의 공격과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조항을 더 강화시켰다는 절묘한 묘수를 뒀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고 뭘 해도 우쭈쭈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맨날 절충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당이 되어서 색깔도 없고 나약하고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지도부는 여느 때처럼 세간의 비판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워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야, 더 이상 우상호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상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검찰이 사실상 기소권으로 정당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1심 유죄를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대위원 다수가 반대해서 전준위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도 절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우성호는 이렇게 답하죠.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다. 2015년도에 당원을 개정할 때도 반대를 했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과거에도 여러 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위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당원을 개정하는 것이 혁신의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 절충안으로 정리를 했다. 라고 말씀드린다. 또 숨는 겁니다. 또 숨는 거예요. 지난 전당대 룰 변경 논란에서도 난 사회자예요 라고 했던 우상호였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비대위원들이 이걸로 숨은 겁니다. 이것은 우상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민주당에 110명이 있습니다. 웬만한 민주당 의원들은 죄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강훈식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고민정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 수박 30명은 팍치고 사실상 민주당의 의원다운 의원은 20여 명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상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뭘 해도 이렇게 빨아주고 저렇게 포장해주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당대 최고위원 선거 양상을 보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이 20% 이상의 득표로 차석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 110명의 민주당 회색 의원들은 고민정처럼 하면 되겠구나. 고민정의 길을 가자. 물밑에서는 언론개혁 법안을 막아도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만 잘하면
중립기어만 잘 놓으면 나도 고민정처럼 잘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포함 우상호 등 110명의 회색 의원들은 JTBC와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얘기 하다가 막 일본도 막 까다가 조국 전 장관 때 오늘 같은 때가 되면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어 나와서 개혁적인 얘기로 물타기를 또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매번 여기에 속는 민주당 지지자들, 지체된 상황 판단을 하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절충의 민주당, 묘수의 민주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당시 정경심 교수는 기소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으로 정치를 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관련해 여러 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검찰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분명하든 말든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대표 자격을 두고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쥐고 흔들어 달라고 검찰의 소나기에 스스로 목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싫다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공천이 날아갈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검찰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민주, 진보, 시민 여러분은 이런 정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검찰 손에 넘겨주면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과 맞서겠다고요? 개가 웃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이재명이 싫다고 윤석열을 돕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보면서 꾹 참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믿음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이겨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자기 정당 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상대 정당의 세력인 검찰에다가 자기 정당의 당대표를 갖다 바치려는 정치인들이 특세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거짓 보도로 빌드업해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언론의 거짓 보도만 있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당대표가 날아갈 수 있다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조중동의 팬이 이재명 당대표를 날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정을 현 우상호 비대위가 한 것이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것을 묘수라고 해석하고 자빠진 겁니다. 자, 바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묘수 3번 나오면 진다. 이런 식으로 묘수를 계속 두다가 서서히 죽는 겁니다. 우상호는 지금 내 머리가 똑똑해 이러면서 자위하고 있을 겁니다.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민주당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이 민주당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묘수? 지긋지긋합니다. 당원의 신뢰가 있을 때야 묘수지 이렇게 신뢰가 없는데 그것은 악수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수가 보고 싶습니다. 때론 정수로 때론 강수로 민주당을 살려라. 마치겠습니다.